3.1혁명 107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입니다. 아주 멋있어요. 예. 새로 그리게 아주 훌륭합니다. 예. 좋아요. 자, 이번 주 주제. 지난주 뭐 했죠, 저희? 예, 인문학 강의란 무엇인가 해서 뭐 등등 했고, 그리고 3.1혁명이다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오늘 전쟁 아니에요. 헌법 비스무리해요. 오늘은요, 공부합시다 시리즈.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입니다. 헌법의 뿌리. 자, 헌법의 뿌리가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 혹시? 자, 그 단어가 나오면 대단한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일단 헌법이 뭘까요? 헌법. 뭐 좋아요. 한 나라의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립니다. 헌법이 더 위에 있습니까? 국민이 더 위에 있습니까?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국민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했습니다. 다 아시죠? 올해부터 이제 이날 제헌절날 쉬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헌법 한글로 공포될 당시 전문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쭉 나오고 단기 4281년 7월 12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승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헌 국회의 국회의장이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헌법에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1987년 10월까지 총 10차 개정했습니다. 이 중에 몇 번은 되게 불법적으로 했고요. 나머지는 제대로 했고요. 그리고 헌법이 바뀔 때마다 공화국이 바뀌어요. 지금이 몇 공화국이죠? 예, 현재 6공화국입니다. 헌법이 개정되면 7공화국이 될 겁니다. 근데 요즘에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가 여론이 거의 70%에 다다라요. 바뀌는 게 맞아요. 너무 오래됐어.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이라든가 헌법의 근간은 되게 좋은데 중간중간 조금 고쳐야 할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10번의 헌법이 개정되는 동안에 심지어 독재 치하 유신헌법에서도 바뀌지 않았던 헌법 전문에 있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정신 3가지. 이거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요. 아니, 네? 정의, 인도, 동포입니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이거 못 외우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나라 귀화 시험에 꼭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 네. 정의, 인도, 동포입니다. 정의, 인도, 동포해. 이거 외우세요, 이거는. 예. 전 열받는 게 이게 우리나라 사회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프랑스 혁명 정신, 자유평등 파괴 이런 건 나와요. 열받아요, 진짜. 예, 잘못된 겁니다. 예. 정의, 인도, 동포입니다. 자, 이 정의, 인도, 동포에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해봐. 네? 정답이십니다. 예, 독립선언서에 나옵니다. 독립선언서가 쫙 나오는데 마지막 공약 3장이라고 있어요. 이 공약 3장에 오늘 우리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 등등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독립선언문은요,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모여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그냥 우리가 독립한다 이런 내용이 쭉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기본 정신을 가지고 헌법을 바로 만든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되게 짧죠? 이게 뭐냐면 바로 임시헌장이라고 합니다. 이거 외우십시오. 아까 정의원 집사님께서 임시정부 하셨는데 맞아요. 임시헌장입니다. 예, 이거 외우세요. 이것도. 임시헌장이 뭐냐면 독립선언서를 기반으로 헌법으로 가는 임시헌법 역할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임시헌장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임시헌법이에요. 이게 임시헌법. 자, 그래서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제정됐습니다. 이게
자, 한 가지 문제 드립니다.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함경도, 평안도는 인원이 많아서 각 6명. 황해도, 강원도, 중국, 소련, 미국 교민들은 인원이 적어서 각 3명. 그래서 총 51명이 모여서 만든 게 뭘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우리 이거 공부했었는데 임시정부 말고요. 아, 근데 맞는데 임시국회인데 그 당시에 뭐라 그랬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임시의정원입니다. 국회예요, 국회. 제가 국회 역사에 대해서 한번 했잖아요. 이렇게 51명에서 만든 게 임시의정원이에요. 자, 그러면요.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 대표가 임시의정원 맞죠? 국민들이 다 같이 할 수 없으니까 각 이렇게 해서 51명 국민의 대표가 임시의정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국민이 임시의정원을 만들고 임시의정원이 임시헌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임시헌장에 의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국민주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국민주권이에요. 이게 바로 국민들이 대표를 뽑아서 우리나라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법을 만들고 헌장을 만들고 그 헌장대로 정부를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다시요. 우리나라 해방 이후 정부 수립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89년이에요. 49년이에요. 예. 그러면 헌법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48년이에요. 똑같이 이 순서대로 했어요. 재헌 국회를 만들고 재헌 국회가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의해서 정부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국민주권 정부예요. 이게.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정말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이 사이트가 어디냐면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이거 제가 되게 애용하는 곳이에요. 공공 사이트고 우리나라 국가기관 사이트고 여기다 검색을 입력하면 우리나라 모든 법이 다 나와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법률 뭐 많이 갖고 왔잖아요. 다 여기서 갖고 온 거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정보법령센터. 여기서 다 법령이 다 나오고 전에는 어떻게 개정 어떻게 막 판례까지 다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넣어봤죠. 임시헌장. 두둥 나와요. 대한민국 임시헌장 시행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법령 제1호 1919년 4월 11일 제정 그리고 파법이 하나 떠요. 이 법은 현행이 아닙니다. 당연히 현행법 아니지. 어쨌든 현행법은 아니지만 우리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적으로 이게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1호 법안으로 인정합니다. 1호예요 이게. 저 이거 보고 혼자 찡했어요. 자, 다시요. 우리의 최초의 법령은 뭐라고요? 바로 오늘 임시헌장. 이 임시헌장이라고요. 그래서 아셔야 돼 이거를. 제헌절에 처음 헌법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전에 이 임시헌장이 있었다고요. 자, 이제 임시헌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앞쪽에 이때는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세로로 보는 거예요. 제일 앞에 뭐라고 쓰여 있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성립. 일단 이게 임시헌장이니까 이 임시헌장으로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이동휘, 외무총장 김규식, 법무총장 이시영, 군무총장 노백린, 재무총장 최재형, 교통총장 문창범. 아는 사람 누구 계십니까? 이승만, 또 이동휘, 김규식, 이시영, 자 노백린. 우리 인문학 강의 했는데 우리나라 공군의 아버지. 미국에서 막 농장 사가지고 공군학교 만들고 비행기 사왔던 우리나라 공군의 아버지.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임시헌장으로 지금 뭘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정부를 만들었어. 임시정부를 만들었다고 이제 임시헌장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임시정부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임시의정원은 못 들어보셨죠? 임시의정원이 더 중요합니다. 임시정부는 의정원이 만든 법대로 행하는 행정부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국민주권과 삼권 분립을 우리는
1919년부터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세계 역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국민이 주인 나라였어요. 처음부터. 1919년부터. 거의 100년 훨씬 더 전부터. 얼마나 감사하고 이거 하면서 완전히 진짜 우리말로 국뽕이 차오르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한민국 임시헌장 반포문. 이게 이제 서문 같은 거예요. 서문 같은 거. 사람과 하늘의 뜻이 하나가 되어 국내외가 서로 호응하며 한성에서 의로운 봉기가 일어난 지 30여일이 지나. 의로운 봉기가 뭡니까? 3.1혁명. 평화적인 독립운동이 300여 고을에 널리 퍼졌다.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거의 모든 데 전국적으로 일어났다고. 예. 그리고 국민의 신임을 바탕으로 다시 완전히 조직된 임시정부는 영원하고 완전한 자주 독립의 나라를 세워 우리 자손들과 백성들이 대대로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따라 이 임시헌장을 선포한다. 자, 먼저 이 임시헌장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임시헌장의 목적은 독립운동이에요. 독립운동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전까지는 이 임시헌장이 세우고 임시정부가 세우고 전에도 독립운동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건 말 그대로 그냥 독립운동이에요. 개개인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임시헌장을 통해서 임시정부가 세워졌죠.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독립전쟁이 되는 겁니다. 임시정부, 독립군 등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 독립운동을 넘은 독립전쟁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죽창 들고 와 독립 대한독립 만세, 이건 독립운동인데 임시정부를 세웠으니까 우리나라 정부와 일본 일제 정부 간의 전쟁이 되는 거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그래서 윤봉길 의사도 맞지만 윤봉길 장군님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임시헌장의 목적은 이제 독립운동을 공식적으로 독립전쟁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정부가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요, 이제 본문이에요. 본문.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가 이 공화제가 뭔지 설명드렸습니다. 옛날에 했었어요. 공화국이 뭔지. 나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제일 좋은 거라 그랬습니다. 이게 공화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모두가 다 잘 되게 하는 나라.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함. 자, 대한민국 결국 누가 통치한다고요? 임시정부가 통치하긴 하는데 누가 만든 법에 따라서? 의정원이 만든 국민의 법에 따라서, 예, 국민 주권 정부를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 오, 평등이랍니다. 그리고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가 있음. 현재 우리 헌법과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뿌리예요. 이게 다 여기서 나왔어요. 이거를 100년도 더 전에 만드셨다고. 그리고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국민 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유함. 즉 우리나라 국적이 있으면 공무 단임권,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그리고 투표권도 있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병역의 의무가 있음. 여기서 지금 우리 현재에는 뭐가 추가됐죠? 근로. 그건 4대 의무고, 원래 지금 헌법은 몇 대 의무라고요? 우리 6대. 추가된 거 2개 뭡니까? 5와 다 나왔어요. 1. 환경 보전 좋아요. 네, 또 지금 천천히 얘기해봐요. 그거야. 사유재산의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 즉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쓰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써야 한다고. 이게 우리 헌법에 나와 있다고요. 자,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진하여 인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함. 즉 세계 평화와 국제연맹 가입이래요.
그리고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를 폐지함. 생명형은 사형 얘기합니다. 신체형은 때리는 거 얘기하고요. 공창제는 국가 공인의 그 활락가를 이야기합니다. 다 폐지한답니다. 제10조 국토 회복 후 만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디테일 좀 가볼게요. 여기서 여러분 특이한 거 뭐가 보이십니까? 그것도 있어요. 또 그렇죠. 인민이 4번이나 나오죠. 여러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에서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좋은 말이긴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인데 왠지 좀 나쁜 말로 쓰여요. 자, 다시요. 예수님이 오시면 신천지가 된다. 좋은 말이긴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에요. 신천지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소리니까. 네. 근데 성경에 그런 뉘앙스가 나오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느낌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민 왠지 나쁘죠. 저쪽 북쪽 나라 형제들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인민 원래 좋은 말이었어요. 신천지랑 똑같은 의미예요. 예, 원래 인민은요 영어로 번역하면 더 people,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에요. 예, 근데 국민은요 더 네이션이에요. 국가에서 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국민이라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맞아요. 그 대신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인민이 훨씬 더 넓은 의미죠. 예, 훨씬 넓은 의미예요. 그래서 인민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더 정확한 말이에요. 근데 북쪽 나라에서 그 말을 쓰는 바람에 우리는 국민이라고 하죠 이제. 네. 네. 자, 그리고요 또 인민 또 신기한 거 아까 구황실 말씀하셨죠. 맞아요. 그 전에 남녀 평등이 나오죠 여기. 예, 남녀 귀천 빈부 계급 이게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 평화의 나라는 프랑스에 있죠. 프랑스에서조차 여성 참정권이 1944년에 확보됐습니다. 프랑스에서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미국에서 그 잘 나가는 세계 최고의 AI 기업 CEO는 여성에게 참여권을 주면 안 된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미국은. 근데 우리는요 여성 참여권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국가가 생길 때부터 있었어요.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3.1혁명 때 유관순 열사 그리고 어휴니 전도사님, 저기 우리나라 여성분들은요 1900년대 초반에 이미 다 한글 깨치고 계셨잖아요. 워낙 쉬우니까. 그리고 다 한글로 읽다 보니까 이미 개화됐어요. 그리고 독하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이. 치마 속에다 막 전단지 뿌리고 폭탄 뿌리고 그러잖아요. 독립운동을 같이 하셨어요. 독립전쟁에 같이 하셨어요 여성분들이.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 예, 무조건 남녀 평등. 그리고 특히 기독교 교리. 예, 여러분 기독교 교리 남녀 평등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적극 반영돼서 우리는 거의 세계 최초급으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황실을 우대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황실을 우대한다. 요거는 찬반이 갈려요. 그렇죠? 양쪽 다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상황이에요. 이 독립운동하고 독립전쟁을 벌일 때 의병장 중에서 혹시 여러분 도끼 놓고 고종 황제한테 가서 외세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하고 도끼 놓고 머리 풀고 이거 아니면 이거 네모같이 찍으세요 했던 정말 꼬장꼬장한 보수의 최고 할아버지 정황답입니다. 최익현 할아버지 맞아요. 그 애신이 할아버지 역할로 나온 분. 그분도 독립운동을 하셨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게 먹혔거든요. 구황실이.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국민 주권이긴 한데 그렇다고 구황실도 일반 그냥으로 오진 않을게요. 그들도 저기 섬나라 영국 가보니까 영국은요 여왕이 권한은 없는데 백성들 존중은 받는데요. 입헌 군주제라고 아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입헌 군주제예요. 구황실을 우대함. 그래서 그냥 명목상으로 황제고 그냥 그렇게 대접은 해드릴게.
대신 투표는 한 표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에서 혁명한 정통성과 또 대한제국과 조선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의 하나로 뭉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사형제, 공창제 폐지했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입니다. 헌법에서. 공창제는 그 창녀총 같은 거 있죠. 그거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이 당시에 폐지했을까요? 아니요. 위안부. 전쟁 노예들 있죠. 그거에 대한 아픔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임시헌장을 보면 그 당시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진짜 우리 국민 전체를 고려하고 하나로 만들어서 독립운동하게 하고 독립전쟁하게 하는 그러한 임시헌장이었어요. 맞아요. 너무 저 이거 보고 짱이다. 너무 좋다. 그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명단이 나와요. 대한민국 원년 4월. 원년이라고 원년. 예. 임시의정원장 의장 이동영이 제일 위에 나와요. 그리고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승만 이 두 번째 나와요. 그 밑에 쫙 나와요. 이게 뭐냐? 국민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국회고 국회가 헌장을 만들어서 정부를 만든 거야 라고 체계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 정부를 우리나라는 태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말 멋져요. 정말 멋져요. 근데 이 이후로 이승만이 독재하고 전두환이 독재하고 노태우가 독재하고 등등등 박정희도 독재하고 빨리 다 죽이고 여기 있는 것도 임시 헌장만 잘 지켰어도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 됐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임시 헌장이 완전 짱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 다음에 헌법들도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선서문이에요. 선서문. 이것도 아주 멋집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천만 동포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에게 발표한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원년 3월 1일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을 선언한 이후로 남녀노소 모든 계급과 종파를 가리지 않고 하나로 뭉쳐 단결하였습니다. 우리는 동양의 독일이라 할 일본의 비인도적인 폭력 아래에서도 지극히 공명정대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과 정의와 인도를 사랑하는 국민성을 분명히 드러내었습니다. 다 나오죠 여기. 이때부터 나왔어요. 여기 딱 박은 게 그거예요. 일본은 나치다. 그렇죠? 일제는 나치다. 대신 우리는 정의, 인도, 동포로 나간다. 그 결과 이제 세계의 동정과 관심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로 몰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세계 모든 언론에서 3.1운동을 보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때 본 정부는 전 국민의 위임을 받아 조직되었습니다. 우리는 전 국민과 함께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임시헌법과 국제적 도덕이 요구하는 바를 지키며 국토를 되찾고 국가의 기초를 굳게 세우는 큰 사명을 수행할 것을 여기에 선언합니다. 국민 동포 여러분, 떨쳐 일어나십시오. 지금 우리가 흘리는 피 한 방울은 우리 자손 만대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값진 씨앗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늘의 뜻에 따른 나라를 세우는 귀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도는 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깨우칠 것이며 우리의 정의는 결국 일본의 폭력을 이겨낼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떨쳐 일어나 끝까지 싸우십시오.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투쟁하십시오. 이게 임시헌장의 선언문입니다. 그렇죠. 정의, 인도, 동포입니다. 한마디로 정의, 인도로 일본을 무찌르고 우리는 동포에 하나를 뭉치자 라고 임시헌장부터 일본 쪽발이 새끼 개새끼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못 배운 거예요 지금까지. 친일파들이 그래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쪽발이 개새끼라고 이렇게 임시헌장에 써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국민교육 헌장이 아니라 이걸 외웠어야 돼요. 임시정부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향해서 다 외친 거. 이걸 외웠어야죠.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잘 안 읽어드리잖아요. 읽어드릴 이유가 있어요. 자, 다음 주에 이거 외우는 거 시험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정의 인도 동포회로 독립운동하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동양의 나치 같은 일본과 끝까지 싸우자. 예. 그래. 그렇죠.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하잖아요. 동양의 나치. 예.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게 뭐냐면 강령이라는 거예요. 강령. 정강. 여러분 정강이 뭡니까? 아, 저기 아까 오늘 적으셨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예, 정강이 아니고요. 정강은요. 간단하게 어떤 정책적 강령, 우리말로 하면 실천사항 같은 거예요. 실천사항 같은 거. 실천사항 1. 민족 평등, 국가 평등, 인류 평등이라는 큰 뜻을 널리 알린다. 예. 어느 민족이든 1등 민족, 1등 민족 뭐 아리아인 그리고 저 밑에 민족 유대인 그런 거 없어. 일본이 1등 신민, 2등이 조선 그런 거 없어. 민족은 똑같아. 나라 역시 마찬가지고. 나아가 인류는 다 평등해. 라고 알리래요. 외치래요. 2번 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갑자기 이게 나와. 갑자기. 왜요? 그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외국인으로 살고 있거든. 우리가 현재 다 외국인으로 각각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흩어진 나그네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니들도 나그네였잖아. 나그네를 선대해. 그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외노자들, 조선족들 얼마나 깔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얼굴 하얀 사람들은 우대하고 얼굴 까만 사람들, 중간 사람들, 키 작은 사람들 조선족들 되게 무시하잖아요. 못 배워서 그래요. 못 배워서 그래요. 그건 그게 무식한 거예요. 그게 무식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범을 특별히 삼아한다. 갑자기? 갑자기? 여러분 정치범이 뭡니까? 그렇죠. 뭐 정치에 의해서 갇힌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도 이런 거 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특별사면. 네, 대통령 특사로 특별사면으로 1년에 한 2번, 3번 해요. 근데 이때는 나라가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딱 임기 됐을 때 8.15 그리고 3.1절 나라의 경사 있잖아요. 그때 몇 번 해요. 근데 그때도 누군 하고 누군 안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 어떤 다가 모든이죠. 왜냐? 나라가 세워지는 날이거든요. 경사니까 다. 지금까지 정치범 다 퉁 끝. 예, 맞아요. 새 출발이니까. 예. 자, 그리고 4번 외국과의 권리와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하는 조약에 따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정부예요. 즉 대한제국 정부 때 고종이 무능해서 혹은 옥셀 강탈당해서 혹은 강제로 늑약들 많이 맺었잖아요. 다 무효라는 소리예요. 예,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게 정통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게. 그리고 5번 완전한 독립을 이루도록 힘쓴다. 예, 힘쓴다. 근데 지금도 우리 완전한 독립이 안 된 겁니다. 완전한 독립은 뭐죠? 어우, 감사합니다. 야, 그거입니다. 친일파 모델하는 것도 맞는데 통일이 완전한 독립이에요. 6번 임시정부의 법령을 어기는 자는 모두 적으로 간주한다. 네, 맞아요. 네, 친일파들입니다. 자, 제가 지금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보세요. 임시의정원 의장 중에 한 명이 아까 국무총리가 이승만이었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요. 이승만이 나중에 대통령도 돼요. 그 됐다가 임시정부에서 탄핵당해요. 임시정부 때. 그리고 나중에 우리 재헌의회 의장도 국회의장도 됐죠. 아까. 그렇죠. 1948년 국회의장 이승만 돼 있잖아요. 나중에 대통령도 됐죠. 이게 우리나라의 아픔이에요. 이게. 네. 제가 이 이승만 욕은 저희 이승만 편에 많이 해놨어요. 옛날에. 그거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처음에 이승만은 그래도 진심은 있었어요. 독립운동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변절했어요. 돈 들어오고 큰 나라 가서 보고 하더니 안 되는군 하더니 돈을 슈키하기 시작했고 돈을 빼돌렸어요. 빼돌리기 시작했고 이상한 짓을 벌이기 시작했고 나중엔 계파 싸움을 벌여서 독립운동을 와해시키고 그냥 지는 마이크만 잡고 라디오 방송만 해대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 미국과 짬짬이해서. 왜냐하면 이승만이 프린스턴 하버드 출신이에요.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해요. 예. 다른 말로 하면 제 먼 선배뻘이거든요. 프린스턴 신학교거든요. 네. 예. 근데 되게 이상한 짓 많이 벌였어요. 그리고 근데 우리 국민이 다 거기에 속은 거예요. 미국 박사에. 그리고 미국 군정의 비호를 받았어요. 그 말이 통하니까 비호를 받았어요. 그게 우리의 아픔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이 보세요. 임시의정원, 임시헌장 얼마나 멋져요. 이 정말 좋은 출발이 이 이승만 때부터 단추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승만이 집권한 것 자체가 임시헌장에 의하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가 7.18을 쓴 거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못 배운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헌법 중요해요. 헌법도 중요해요. 근데 헌법도 계속 변하고 그 헌법의 기본 뿌리가 바로 이 임시헌장이에요. 예,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이걸 구체화시킨 거고 이걸 현 상황에 맞춰서 만든 게 임시헌법이에요. 현재 헌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 예상엔 아마 곧 헌법이 개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잘 보셔야 합니다. 그때 얼마나 좋은 법이 들어가게 하는지. 그리고 그러면 지금 헌법은 나쁘냐? 아니에요. 지금 헌법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몇 개 좀 부적절한 게 있을 뿐이지. 문제는 헌법은 좋은데 뭐가 문제입니까? 헌법대로 안 사는 게 문제고 헌법을 가르치지 않는 게 문제고 그리고 헌법을 우리가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임시헌장 이거 잘 기억하시고 어디 가서 개소리하는 사람도 있으면 이것부터 쓰시면 됩니다. 임시헌장 아니냐고. 얼마나 좋은지 아냐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이게 붙어있다고. 이게 1호라고. 이 정신대로 살라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